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법보다는 권력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탄핵은 거의 눈앞에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만 해도 이재용의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성은 특검이 잡아야 할 대마와도 같았는데 삼성을 잡지 못하고 탄핵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를 면밀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삼성과 청와대의 그 미략 그리고 공모, 그 뇌물까지 명확하게 드러남으로써 대마가 잡혔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눈앞에 왔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1월 19일 날 이제 1차 영장이 기각됐을 때요. 네. 그때 이제 특검이 한번 휘청하고 헌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게 뭐지? 이렇게 깜짝 놀랐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특검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고 영장을 잘 준비해서 영장을 치면 잘 될 거라고, 구속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영장을 썼을 때 거기 핵심 관계자가 얘기가 아름다운 영장이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사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권력이 청와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탄했었습니다. 예. 영장은 그때도 이미 완결성을 거의 갖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법조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 판사들이 특별히 삼성과 그리고 재경부에 대한 영장이 굉장히 인색하고 거의 발부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특별히 법과 원칙과 그 다음에 양심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봅니다. 큰 결단이었고 용기였다고 봅니다. 원래 법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법대로 그렇죠. 해주면 되는데 법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현실입니다. 네. 저희 앞서 1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주진우 기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헌재가 24일에 최종 변론을 하겠다라고 기일을 정했잖아요. 네네. 근데 탄핵 심판과 대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작전이 지난주에 이 헌재 심판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니라 고영태 게이트로 만들어서 고영태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고영태를 헌재 증인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 같은 그리고 주변 얘기를 하면서 막장 드라마로 몰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이 무리했다. 박근혜 특검이 아니라 탄핵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으로 다른 곁가지를 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집회 그리고 보수 세력을 결집해서 분위기를 끌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함으로써 24일 최종 변론을 하고 3월 초에 판결은 탄핵 심판은 눈앞에 예정돼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50일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면 50일이나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3월 초 대선인데 5월 첫째 주에 징검다리 휴가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나 안행위에서도 이런 내용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3월 9일 5월 9일 대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당 5월 9일은 화요일인데 5월 10일 회의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5월 9일은 5월 9일, 10일이 5월 10일. 가장 유력한 것으로 그 자유당과 바른정당도 두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입니까? 네. 자한당. 자한당. 네, 네. 자한당.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예.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자유당입니까? 자유당으로 불러요. 예. 헷갈려요. 자유당과 그리고 네. 청와대 그리고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주력을 두고 있는 게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한두 명을 설득해내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바꿔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 제가 취재한 내용이니까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이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몇 사람이 기각 결정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지위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헌재가 만약에 기각을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촛불을 든 것처럼 촛불을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시위는 불법 시위다. 법에 위배되는 거다. 그래서 원천 봉쇄를 하거나 과잉 진압을 함으로써 충돌이 생기고 만약에 혼란이 커졌을 경우 그게 계엄령으로 가거나 다른 내용으로 다르게 이렇게 혼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뭐 하야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기 대선을 결정을 하면서 그래서 판을 바꾸겠다 이런 게 자유당과 새누리당 사람들의 시나리오라고 보는데 예. 근데 뇌물죄가 성립이 됨으로써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이 됨으로써 뇌물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되는 게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도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동욱 재판관은 굉장히 법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법리적으로 정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갔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1차적으로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이동욱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가족들이 말리고 이동욱 재판관이 의지하는 스님도 말렸어요. 알렸는데 가야 된다고 하면서 논리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될 정도의 큰 중죄는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동욱 재판관이 재판에 나와서 계속해서 또 해서 얘기한 논리가 뇌물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은 무리하다 이게 논리였는데 네. 뇌물죄가 적용이 됐네. 어떡해요. 그래서 자기 발등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발등을 아이고. 찍었네. 예. 예. 그래서 탄핵 기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뭐 움직이거나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텔레비전 보고 계시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2인자 황교안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직 이 정권의 최순실 여사만 뒤에 물러나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고 보니 그 사람들은 뭐든지 다 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잡은 정권이냐. 피가 아니라 한강을 건널 때 쿠데타 할 때 자기네들 목숨을 걸었고 자기네들이 피를 흘리고 잡은 정권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마지막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분들이 법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주리라고 믿고 기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면 법이 그렇게 중요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법보다는 권력보다는 자기의 출세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역학구도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탄핵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자기네들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어서 여러 가지 구조상 기각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어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불거졌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한 사건이 터졌지만 이 정권에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서 다 묻어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이었습니까? 민중총궐기 때 100만 명이 광장에 모이자 검찰도 놀라고 정권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찰도 사실 서울중앙지검 우병우의 아이들이고 황교안의 아이들입니다. 그 사람들 수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검도 그 촛불의 힘으로 발진을 했고 그 힘으로 수사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 촛불의 힘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근데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성을 외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따라서 잘 판결하리라고 봅니다.